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손흥민 선수의 LAFC 시절 경기, 그중에서도 골 장면 하나에 대한 JTBC 뉴스 유튜브 클립 해설의 일부입니다. 네, 아주 짧은 순간인데 여기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죠. 맞아요. 짧지만 그 안에 축구 경기의 어떤 열기랄까, 또 선수 가치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해설 속에서 어떤 점들이 좀 특히 강조되었는지, 또 해설자는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그리고 그 짧은 플레이 하나가 어떻게 한 선수의 가치를 설명하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 해설 들어보셨다면 그 에너지, 그 흥분된 목소리가 바로 느껴지실 텐데요. 자, 그럼 그 순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영상 클립에서 묘사된 상황부터 좀 보죠. 손흥민 선수가 LAFC 소속으로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인데 해설자가 아주 구체적인 포인트를 딱 찝어줘요. 네, 어떤 점이었죠? 그의 약발로 터진 골이다. 그리고 26야드 밖에서 넣었다. 이렇게요. 단순히 골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넣었는지 이걸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들이 이 해설자가 감탄하는 핵심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약발, 그러니까 윅풋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선수가 주로 쓰지 않는 발을 의미하잖아요. 네네, 그쵸. 오른발잡이면 왼발. 맞습니다. 대부분 오른발잡이면 왼발, 왼발잡이면 오른발. 이게 약발이 되고요. 그리고 26야드면 이게 한 23.8m, 거의 24m 가까이 되는 골대에서 상당히 먼 거리예요. 꽤 머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발에 비해서 약발의 정확도나 슈팅 파워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보통 그렇죠.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약발로 그것도 꽤 먼 거리에서 골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어쩌다 들어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운이 아니다. 그렇죠. 엄청난 연습량, 그리고 뭐 타고난 감각,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게 다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단순히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아, 이 선수는 어느 발로든 어디서든 위협적이구나,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딱 안겨주니까 전략적인 가치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이라. 아, 확실히 수비하는 입장에선 정말 까다롭겠네요. 이게 주발 각도만 딱 막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해설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직설적인 평가를 내려요. 선수에게 2,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 코멘트가 나오죠. 와, 2,5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그 골 하나에 이런 가치를 바로 연결시키는 게 이게 흔한가요? 전 좀 놀랐어요. 정말 인상적인 코멘트죠. 근데 물론 이제 해설자의 이런 즉각적인 평가는 그 순간의 감탄, 놀라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지 뭐 실제 스카우터들이 활용하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아, 그렇죠. 실제 평가는 다르겠죠. 네, 장기간에 걸친 선수 평가와는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적료라는 건 선수의 나이, 뭐 계약 기간, 시장 상황, 또 팀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등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설자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있어요. 바로 이런 결정적 순간이 대중의 인식이나 미디어의 서사, 심지어는 그 선수의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결정적 순간의 임팩트. 네, 축구계 특히 최상위 레벨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를 딱 만들어내는 능력, 소위 말하는 클러치 능력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거든요. 그쵸. 중요할 때 한 방. 왜냐하면 그런 선수 한 명이 팀의 승패를 가르고 어떨 때는 시즌의 성패까지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설자의 그 2,500만 달러 언급은 바로 이 선수는 그런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을 지금 보여줬다, 이런 감탄의 아주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와우하는 순간들이 팬들한테는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죠. 뭐 경기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보통 그런 극적인 장면 위주로 편집이 되니까요. 맞아요. 임팩트가 강하죠. 네, 그 일상적인 플레이보다는 진짜 번뜩이는 한 장면이 선수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해설자는 그냥 감탄을 넘어서 손흥민 선수를 아주 강렬한 단어로 묘사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냥 킬러예요. 예, 킬러. 킬러라니, 와, 진짜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이게 단순히 골 잘 넣는 선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킬러라고 표현했을까요?
킬러라는 별명은 사실 축구계에서는 거의 최고의 찬사 중 하나로 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득점 기계, 그 이상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이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 즉 골 결정력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집중력과 침착함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둘째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타치로 가장 위협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마무리 짓는 능력. 불필요한 동작 없이 간결하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거죠. 아, 간교람. 셋째는 냉철함입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딱 해내는 그런 정신적인 강인함. 월드컵 승부차기 같은 순간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맞아요. 심장이 강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재다능함 혹은 아까 말씀드린 예측 불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손흥민 선수 경우처럼 양발을 잘 쓰고 다양한 위치에서 득점할 수 있다면 상대 수비는 그를 막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약발로 그것도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그 결단력 그리고 그 기회를 골로 딱 연결시키는 효율성까지 킬러의 여러 면모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골 결정력, 효율성, 냉철함, 예측 불가능성까지. 킬러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또 마무리 짓는 그 능력 자체가 킬러의 자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야,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정확해요. 그래서 해설자의 마지막 언급, 정말 막기 어렵다. Really hard to defend.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말이 나왔군요. 네, 수비수들은 보통 상대 공격수의 주발 사용 패턴이나 주로 움직이는 공간 이런 걸 분석해서 대비책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공격수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페널티 박스 안팎 어디서든 위협적인 슈팅을 말릴 수 있다면 기존의 수비 방식으로는 막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한쪽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한쪽 발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특정 공간만 봉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야말로 수비 전술 자체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킬러 유형의 선수가 상대 팀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게 단지 한 골을 넣었다. 이 사실보다 그 골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갔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 자, 그럼 이 짧은 해설 클립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얻은 핵심 정보들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째는 그의 정말 뛰어난 기술적 능력, 특히 약발을 이용한 26야드 장거리 골이라는 정말 난이도 높은 기술을 성공시켰다는 점. 네, 기술적인 부분. 둘째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 어떻게 2,500만 달러라는 국제적인 시장 가치와 즉각적으로 연결돼서 해설자의 감탄을 자아냈는지. 가치와의 연결. 네. 그리고 셋째는 그를 킬러, 또 막기 어려운 선수로 규정하면서 그의 플레이가 갖는 어떤 파괴력, 그리고 상대팀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 이걸 강조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순간의 플레이와 해설이었는데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정말 짧은 클립이지만 분석을 통해서 선수의 기술적 특징, 또 시장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기 내 영향력까지 아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분석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재능이나 뛰어난 역량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꾸준한 성과나 데이터, 통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 기분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강렬하고 인상적인 결정적 순간 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강력하게 형성하고 또 오래도록 기억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 그 순간의 힘. 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스타성이나 임팩트라고 불리는 것이 이런 순간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뛰어난 성과나 기술을 어떻게 인지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요? 이 해설자의 반응은 그 복잡한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주는 임팩트.
확실히 통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클립 해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한 장면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기술적인 분석부터 가치 평가, 그리고 킬러라는 상징적인 표현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함께 탐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설자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 선수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통계로는 쉽게 잡히지 않는 킬러 본능이라든지 게임 체인저로서의 아우라 같은 것들이 단순히 팬들의 감탄이나 미디어의 수사를 넘어서 실제 스카우팅 과정이나 선수 이적 시장, 팀의 전력 구성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또 보이지 않는 임팩트 사이에서 그 가치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